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전민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좀 많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조금 마치 환절기 같은 이 시기가 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꼭 건강 꼭 챙기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먼 걸음 해주셨는데 이 시간 꼭 유익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마지막 설명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에 좀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만 간단하게만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치명인학원 은평 캠퍼스랑 성북메가스터디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치명인학원 은평 캠퍼스에서는요, 11월부터 2월 달까지를 기준으로 전 수강생 재등록률 100%에 퇴원율 0%입니다. 그렇다고 한두 명 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20명 넘는 학생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주고 있다는 좀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성북메가스터디 학원에서는 11월부터 1월까지 예비 고1 학생들을 기준으로 단과 기준 한 반의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록을 갖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자명 들으러 오신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신고 영어에 대한 개괄을 우선적으로 읊어드리고, 그리고 경신고 시험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떠한 내신의 경향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의 전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지 주차별 커리큘럼을 통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안내 및 맺은 말로 마무리 지으실 텐데요. 혹시 제 거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요. 그 자료가 아니라 그 브로슈어 있거든요, 어머님들. 네, 그 브로슈어 사이에 껴져 있는 그 내신 박살이라고 해서 그 뒤쪽에 있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그거요. 그거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 자료고요.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제 그 설명에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경신고 영어에 대한 개괄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중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의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그냥 교재라고 상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그리고 단어와 듣기를 제가 그냥 하나로 뭉쳐 놓았는데요. 총 5건의 교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학생들 반응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짚어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1학기든 2학기든 간에 2개의 단원만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는 수능 독해 불변의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커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교재로 했는데 무려 40지문이 시험 범위로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기재를 했는데 보통 21지문에서 23지문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총 다 합해 보면요, 시험 범위만 약 70지문입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 어땠냐면요, 교과서 2개, 그리고 추가 한 지문에서 3개만 달달 암기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70지문이 내신 범위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우선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단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신고의 시그니처 문항으로서 항상 자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다음으로 미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시험 범위를 보아서 개괄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경신고 내신 시험지를요, 진짜 몇 날 며칠 새가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어떠한 경향성으로 출제를 해왔는지를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교재별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분포되었었는지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로 부교재가 가장 많은 시험 범위로 들어가기는 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경신고만의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객관식 5문항에다가 서술형이 3문항이나 들어갑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다들 아시죠? 서술형이 객관식보다 더 배점이 높은 거.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이야기글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냐면, 아니 교과서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1회독하고 끝내지 뭐라고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경신고에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배점도 높고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교재들도 당연히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어야 되는 건 맞지만, 반복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에도 당연히 교과서도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경신고만의 시그니처 문항.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는 문항을 말합니다. 경신고에서는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그 패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있다가 시그니처 문제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요, 저희가 이렇게 교재별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어떤 유형이 조금 더 경신고가 좋아하는 빈출 문제인지를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용을 묻는 문제, 즉 주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62%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순서 삽입이라는 지문이 있는데, 이 순서 삽입 문항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안다고 해서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수능형에 맞게 올바른 학습에 대한 그 논리독해 방법론을 가지고 학습 전략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생각보다 다른 학교들보다요, 순서 삽입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제만 알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순서 삽입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경향성을 매주마다 제가 자꾸 머릿속에 주입을 시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떠한 단어에 반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매 수업 시간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어법의 출제 빈도가 10%밖에 안 돼요. 즉 35문제나 나와요. 참고로 경신고는. 말도 안 되죠. 그 35문제 중에서 한 3, 4문제 정도가 어법 문제로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출제의 빈도수는 낮지만 나온다 하면 무조건 킬러 문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법을 물을 때는 보통 같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어서 이 단어가 어법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되는 문제인데, 경신고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장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 문장에 단 하나라도 틀린, 어법적으로 틀린 단어가 있는 문제를 번호를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그런 킬러 문장이 되겠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유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딜레마가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3, 4문제를 위해서 모든 지문을 단어 단위로 다 쪼갠 다음에 어법을 학습해야 하나요? 그거는요, 그만큼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거를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고작 물론 킬러 문제로 나오면 반드시 맞춰주어야 할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로는요, 여기를 한 번만 살펴보시면 어법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의 어머님들께서 여기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법이라고 하면요, 갑자기 엉뚱한 단어를 골라서 이거의 어법성을 묻는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준동사면 준동사, 형용사 부사를 묻느냐, 접속사의 유무를 묻느냐, 그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패턴에 맞게 우리 학생들이 어법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지, 단어 단위로 지문을 난도질해서 이거 외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학습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조차도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겁줬나요? 예.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해 드릴 거는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하면은 다른 학교가 아니라 경신고에서는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출제되는 문항들을 저는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예요.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의 학교는 듣기 문제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놈의 경신고는 매 시험마다 듣기가 들어가요. 매 시험마다 듣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항상 5문제고 1, 2, 3, 4, 5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전해 들으면은 시험장에서 들리게 되는 그 듣기가 원래 내가 연습했던 것보다 1.25배속에서 1.5배속 정도로 빠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학생들 듣기 몇 배속으로 시켜야 되겠어요? 적어도 1.5배속으로는 시켜야죠. 1배속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 당황해서 뭐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대부분의 학교는요. 영어 문제가 28문제에서 31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경신고 몇 문제 나온다라고 했죠? 35문제.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올바르게 다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틈을 노려야 됩니다. 그 틈 중 하나가 듣기 하면서 독해를 병행해서 한두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스크립트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숙지만 되어 있다면 정답 찍고 바로 독해로 넘어가고 다음 듣기를 풀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자, 그 다음으로서는 단순 어휘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장 하나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어를 암기해서는 되냐? 절대 안 되고요. 여기를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경신고 시험지에서는 다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26번에서 30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항상 똑같이 26번에서 30번으로 출제가 되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빈칸에다가 문맥상으로 맞는 어휘 삽입하기,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 영한 뜻풀이 딱 여기서만 그칩니다. 여거에서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출제되는 단어 시험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신고를 분석해 보면서요. 그러니까도 우리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신고 시그니처 유형에 맞게끔 변형 문제를 꾸준히 풀어봐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의 시그니처인 영한 뜻풀이라는 게 또 신기해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시그니처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짧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스토리텔링 절대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만 한정 지어지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모의고사나 부교재에서 마주하는 그 지문들은 상당히 학술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난해하게 글이 쓰여져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아는 경신고 입장에서는요, 지문 하나, 문장 하나 딱 쳐놓고 이거를 첫 번째로 해석을 시켜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주제를 바탕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이유를 쓰거나 함의되어진 그 진짜 의미를 작성하라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시그니처 문제라고 한 이유는요, 매번 보입니다.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매번 보여요. 제가 여기서 지금 시그니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보이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걸 살펴보았냐면요, 이렇게 경신고에 대한 내신 영어에 대한 개괄을 살펴보았고 경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경신고만의 학습 전략이 세워져야만 하겠죠. 이러한 경향성이 담겨있지 않은 학습 전략이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을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학교들과 달리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65지문에서 70지문이 시험 범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애초에 65, 70지문 외우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수능형으로 대부분이 출제가 되는데요. 수능형은 외운다고 절대 풀리지 않아요. 반드시 주제를 알아야 되고 맥락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론, 그 풀이 전략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중학교식 깡암기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조금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신고의 내신 대비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제, 어휘, 풀이법입니다. 다시
주제, 어휘, 풀이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에서 60%나 넘어가는 그 시험 문제들은 다 반드시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어휘는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경신고 시그니처 문제에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묻는 것에서도 그냥 어휘를 넣는 게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를 섞어서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를 사용해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멘탈 관리가 되기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풀이법이라고 하면은 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풀이 전략이 필요한 순서 삽입 문제가 빈출되는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법도 반드시 숙지를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그 당위성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학습 전략을 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을 7주간 어떻게 가르칠지 커리큘럼을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잘 애석하게도 시간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넣어놓았냐면 그래도 저 앞에 있는 강사가 시간 맞춰서 시간 끝났으니까 다음 거 이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아이들을 어느 정도 가르칠지 범위를 정해놓고 복습의 패턴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학습시킨다는 것만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가 있는지도 제가 조금 실어 놓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쪽을 한 번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경신고에 맞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들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경신고에서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주제가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학생들 지문을 분석해 줄 때는 주제를 당연히 아이들에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제는요, 문장 단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서 우리 학생들이 머릿속에 각인시키기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독해를 가르치는 하나의 시그니처 풀이가 있는데 소속감이라고 해서 그 주제를 압축적으로 3가지 소재만 갖고 가자라는 겁니다. 주제에 따른 핵심 소재, 그 소재에 대한 속성, 감정은요, 필자가 그 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 그 3가지 압축되는 키워드만 가지고 가도 우리 학생들이 지문을 풀 때 이거 주제가 이거였지라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상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부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단어장인데 실제로 여기에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단어를 암기한 상태에서 지문을 분석을 하겠지만 단어를 암기한 상태더라도 분명히 또 어색한 단어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수업을 등록하지 않으시더라도요. 비록 제가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용 단어장을 만드십시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용 단어장을 만드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진도 나갈 때마다 단어장이랑 계속 배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 단어 찾겠다고 다른 교재 찾아서 막 외울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 적고 나서요. 본인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적어보는 겁니다. 다른 교재 뒤적뒤적거리지 말고 본인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단어 암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있는 지문 플로우 및 도식화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더 알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란이고요.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맛보기 변형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경신고는 경신고에서만 출제하는 시그니처 문제가 존재한다고. 그럼 당연하게 모든 지문 그 시그니처 문항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매 수업 끝날 때마다 변형 문제와 기출 문제를 주게 되는데 그냥 변형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경신고 시그니처 문제에 맞는 제 자체에 제작한 문제를 매 지문마다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그 경신고 시그니처 문제에 익숙해져 있게 된다라는 말인즉슨 적어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학원에서 풀어봤던 거다라는 그 익숙함을 적어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는 한 줄 플로우입니다. 한 줄 플로우도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단연간 내신 대비시키면서 시키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경신고 35문제라고 했습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은 타임어택이에요. 무조건 시간에 촉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뭐든지 전지문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첫 문장만 봤을 때 이거 어떤 주제였지라고 떠오르고 읽는 거랑요, 주제가 뭘까 읽어보면서 찾는 거랑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면요, 첫 문장을 봤을 때 이거 주제가 이렇게 됐었지, 흐름은 어떻게 됐었지, 즉 영어 단어, 영어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장의 그 지문에 있는 주제를 암기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컨텐츠를 우리 학생들에게 매주 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주제가 뭐겠구나라고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상기시킨 다음에 문제를 1분 1초라도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뒤쪽 그 옆쪽 같은 경우에는요, 한 줄 해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65지문에서 70지문이 진도로 나간다고 했죠. 정말로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70지문 되는 거에서 모든 문장을 다 올바르게 해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0%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어떤 자만을 하냐면요,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이거 시간 낭비 같은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나 진짜 그런 아이들한테 항상 말한다. 공부는 겸손하게 해라. 너 분명히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로 최상위권, 진짜로 해석이 필요 없는 학생은요, 강사 눈에 보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모든 해석이 다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복습형 손필기와 맞춤형 내신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복습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할 말이 또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복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 보통 설명회에서는 대답 잘 안 하십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는 복습이 무엇이냐면요, 배운 거를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완벽히 복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 많은 학생들 일일이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말하는 거 대신 쓰게 시킵니다. 깔끔한 지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분석해 준 거를 너 스스로 한번 손필기 해봐. 본인이 정확하게 베껴낼 수 있으면요, 그거는 정말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문을. 그래서 그렇게 복습형 손필기를 시킨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분석한 그것을요, 아이들에게 PDF 파일로도 보내주고 아니면은 종이로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신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수업 전주, 즉 직전 보강을 할 때쯤에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경신고 어머님들이나 학생이 보시면 아시는데요, 실제 시험지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거 학원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생겼다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똑같이 생겼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번호마다 시그니처 문항이 존재한다고요. 그것까지도 제가 다 선별해서 아이들이 당황해하지 않게끔, 적어도 시험장에서 우리 학원에서 마주했던 거랑 똑같네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게끔 매주 고퀄리티 자료를 배부해 줄 겁니다. 좀 길었죠, 어머님들? 자, 그러면요,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어떤 수업을 해나갈지 그 수업 안내만 조금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안내입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경신고만 담당하고 있는 경신고 전문가입니다. 저는요, 학원에다 부탁드렸습니다. 경신고만 맡게 해주세요. 그만큼 경신고에 진심이고 경신고에 올인하겠다라는 영어 강사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날에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6시부터 8시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4시가 되고 클리닉 시간으로 4, 5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도 이 시간도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요, 제 시간 기꺼이 할애해서 우리 학생들 불러다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앉혀놓을 겁니다. 그래서 의무 클리닉 플러스 알파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잘 살펴보시면 단어와 듣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신고에서 정해주는 부교재가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부교재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교재는 저의 다년간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자체 교재로 수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유는요,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는 매 수업 이전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복습 테스트는
경신고 시그니처 문항이 항상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과제 인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데리고 와서 과제 하나하나를 다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전날 자정까지 과제를 제출하게 합니다. 카톡으로요. 그래야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비로소 얘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네라고 제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는요. 한 지문 3회 반복이라고 해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 지문을 하면은 분석을 해주고 도식 하나 플로우를 잡아주면서 복습을 하고 맛보기 변형 기출문제를 풀어주게 됨으로써 3번 반복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수준별로 맞춤 과제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진단을 했는데요. 그 진단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우리 학생들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소통이에요. 좀 자랑 좀 해봤거든요. 나중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 자료가 아니라 올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을 했을 때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모아보았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경신고 끝까지 정말 몇 날 며칠 새가면서 분석했고 우리 학생들 1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강사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수능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전문가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제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것 아시나요? 9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쉬워 보이죠? 작년 영어 몇 등급, 1등급이 비율이 몇 명이 됐을까요? 4%입니다. 4.7%예요. 지금 현존에는 상대평가 1등급이 4%거든요.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대학 보낼 때 수능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학생들의 내신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우리 학생들의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최적화된 자료와 퀄리티 있는 강의를 제가 보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맺은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입시판에서 최적의 지름길을 파놓은 강사라고 자부합니다. 어떤 길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막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대입에서 실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입시판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과 호흡을 꾸준히 맞춰온 강사입니다. 저와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친절하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1등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